자, 410쪽 여성용 유방 여유증 지급 기준 나왔습니다. 여성용 유방 지급 기준이 그 지침이 2022년 7월 달에 나왔는데 검토 배경을 보면은 외모 개선 목적으로 지방 흡입술을 시행하고 여유증 치료를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고시 및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하여 여유증 수술 및 여유증에 따른 지방 흡입술 지급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고, 치료가 필요한 이제 여유증 수술의 경우에는 급여로 산정되며 여유증 수술 시 시행된 지방 흡입술은 급여 고시상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약관 시기와 무관하게 급여로 산정된 여유증 수술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상품이든 간에 신이든 신실이든 구약이든 뭐 약관식이 무관하게 급여로 산정된 여유증 수술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그 박스를 보면은 계약 유형은 약관식이 무관한 그 실손의료비 계약 진단 코드는 N62 유방의 비대 남성에 관련해서 접근할 때 가능한 거 있죠. 여유증 유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N62 그 보상 기준은 급여 여유증 수술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여유증 수술은 약관 시기 무관하게 외모 개선으로 면책하고 급여 여유증도 하면서 비급여 지방 흡입술을 했다. 그러면은 이미 이 지방 흡입술을 한 비급여는 이미 비급여를 면책. 비급여 여유증 수술하고 비급여 지방 흡입술을 했다. 그러면은 둘 다 면책. 비급여에 대한 건 외모 개선으로 면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급여만 가능하다는 거죠. 급여 여유증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비급여로 여유증을 한다든지 비급여로 지방 흡입술을 했다면 다 면책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411쪽 보면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남성의 여성용 유방수술은 급여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급여가 된다면은 외모 개선 목적의 진료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근거로 저희가 명부책을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급여 기준 신설 이전에도 병적 여성용 유방은 급여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여성용 유방임에도 외모 개선 목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여러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근거로 이제 비급여로 처리받은 부분은 면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모 개선 관련 실손보험의 약관인데 뭐 이런 약관들을 통해서 면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뭐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모 개선, 외모 개선 목적으로 발생한 진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부 관련 고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413쪽에 보면은 뭐 법률 자문 요약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음, 지방 흡입술은 이미 비급여에 해당이 돼서 실손 지급 대상이 아니다.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여유증 수술은 유방수술, 지방 흡입술로서 실손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자문을 받은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민 심평원 민원 사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비급여 대상이다. 요양급여 기준에 대해서 음, 신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요양급여로 인정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 대상이다라는 게 이게 고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점 뭐 간단하죠. 요점 어렵지 않은 급여 처리된 부분만 지급을 하시면 돼요. 요점. 잘 뭐 청구가 되는 건 잘 없어요. 어쩌다가 뭐 한 번씩 오는데 잘 청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22년 7월 운전자 보험 개정 관련 업무 기준
신규 담보가 됐는데 창상봉합술 치료비, 운전 중 돌발 사고 수리비 이렇게 있는데 뭐 운전 중 돌발 사고 수리비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창상봉합술 치료비 이런 걸 우리가 하는데 자 창상봉합술 치료비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창상봉합술 치료비는 어렵진 않아요. 급여 치료해서 이제 1일 1회 연 3회 한으로 이제 지급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받아야 돼. 그 수가 코드가 적혀 있는 거. 수가 코드가 적혀 있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받아야 되고 보장 금액은 안면부 여부, 근육 침범 여부, 3에서 5cm 등 여부로 이제 차등이 되는데 그 담보가 각각 다 틀려요. 상상봉합술 치료비 담보 4종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상상봉합술 치료비 담보, 상상봉합술 안면부 치료비 담보, 상상봉합술 치료비인데 안면부 당순봉합 제외 담보, 그리고 상상봉합술 치료비인데 3-5cm 미만, 3에서 5cm 미만만 보상이 되는 그런 담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진료비 세부 내역서만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우리가 필수로 받아봐야 되는 게 이제 진평원 EDI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항상 봉합술 이 진료 코드가 S00부터 시작해서 SA, SB, SC까지 그렇게 있어요. SBC. 그 보면 이게 코드거든요. EDI 코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보면 앞에 아까 코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상상봉합술을 다 수술한 코드인데 여기에 코드에 해당이 되는 이 약관상에 코드에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SA028 이렇게 들어왔다. SA028 그러면 뭐뭘 줘야 어떤 걸 지급을 해야 되겠어요? SA028 세부 내역서에 지금 보면은 창상봉합술 치료비에 SA028이 들어가죠. 그 보면은 SA027부터 32니까 028이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SA028이 들어가네. 그러면 창상봉합술 치료비 지급하시면 되고 다음 창상봉합술 안면부 치료비 보니까 SA028이 들어가죠. 자동으로 되는 것 왼쪽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걸 똑같이 그냥 복사해 붙이면 되는데 그냥 자동 적어놨네. 똑같은 요 내용은 또 여기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SA028을도 창상봉합술 안면부 치료비를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A028은 창상봉합술 치료비 안면 단순봉합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자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SA028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급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상상봉합술 치료비 3, 5cm 미만이 여기에 있는 건 SA028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급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세부 내역서를 받아서 이 약관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외울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요거를 출력을 해놔서 제 어디 책상에 딱 꽂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면은 요 세부 내역서상에 그 코드를 보고 여기 해당이 되는구나, 해당 안 되는구나를 판단을 해서 뭐 지급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B 030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SB030은 지금 창상봉합술 치료비 여기에만 해당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 되죠. SB030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또 SA021 이럴 경우에는 앞에 세 개는 다 안 되는데 뒤에 거 마지막 것만 SA021이 해당이 돼서 그것만 지급을 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뭐 운전 중 돌발사고 수리비 지원금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뭐그 내용 지침에 그냥 같이 딸려져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보트, 교통사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물범에서 처리하는 건입니다.
자, 그 다음 418쪽. 이것도 뭐 상당히 자주 보는 그런 좀 그 지침인데, 우리가 부담보 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부담보로 가입을 해.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을 하는데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지급이 돼요? 부담보로 가입을 했음에도. 응? 그래, 상해. 좋지, 상해. 근데 상해라는 거는 이제 말고, 이제 부담보 치료로, 질병으로 다 걸리잖아요, 부담보가. 상해도 마찬가지로 뭐, 상해도 보상이 되는데, 뭐, 얘기를, 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담보로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해서, 처음에 가입을 했는데, 5년 동안, 가입 후 5년 동안 이 부담보 부에 대해서 치료력이 없으면은, 5년 이후에 부담보로 간 치료 그 비용 보상을 해줘요. 혹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 배운 적 있어요? 왜 이렇게 뭐 처음 듣는 얘기죠. 유리 씨가 아는 거 보니까 배운 적이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뭐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근데 자, 이 부담보로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하고 5년 동안 이 부담보에 대해서 치료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 보상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5년 이후에 이제 청구를 하겠죠. 5년 이후 만약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눈이 부담보야. 눈이 부담보로 해서 정기간 부담보입니다. 부담보로 정기간 부담보를 했는 부분인데, 부담보 해놓고 기간이 있는 거는 그 기간만 지나면 다시 보상이 돼요. 부담보 2년이다. 그러면 가입하고 2년 동안만 부담보인 거고 2년이 지나면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정기간이야. 가입한 정기간인데 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5년 동안에 이 눈으로 치료한 이력이 없다. 그러면은 5년 이후에 눈으로 치료한 거는 부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청구를 만약 했다. 본인 내가 5년 2000년 2010년에 가입을 했는데 이렇게 눈으로 정기간 부담보를 가입을 했어. 2010년에. 그런데 2016년에 눈으로 치료한 걸 청구를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면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5년 동안의 치료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치료 이력이 없으면 부책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돼요. 2016년에, 그러니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뭐, 나는 5년 동안 치료를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심사를 나가요. 5년 동안 치료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나가서 그 치료력이 없으면은 부책을 하고, 치료력이 있으면은 이제 그때 만약 치료력이 있으면은 계속 이제 부담금 쭉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다음 해 5년 동안 또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첫 가입하고 5년 동안 치료력이 있으면은 그냥 부담금 계속 그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거는 뭐 5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어서 이 이후에 5년은 없다 이렇게 하면 풀리냐 이런 건 아니고, 가입하고 딱 5년 동안만 봅니다. 부담보 풀리는 거는, 해제가 되는 거는. 가입하고 딱 5년 동안만 봐서 5년 동안 치료력이 없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부담보가 풀리면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자, 그런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사를 나가요. 5년 동안 치료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나가는데, 자,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비조사 대상 판단 가이드라인입니다. 조사를 안 나가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인 거죠. 어떨 때 그럼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조사 안 나가고 우리가 보담보 5년이 지난 거를 청구를 했을 때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이제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거이기 때문에 자주 보셔야 되고, 자, 현황부터 보시겠습니다. 현황은 이제 정기간 부담보 계약은 청약 일로부터 5년간 치료력이 없을 시에 부담보가 해제가 되므로 청약 후 그 5년간 치료력 여부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치료가 필요한데 다만 일부 소액 청구, 정말 소액 청구했을 경우에 등에 한해서는 조사 제외 기준을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부담보 조사 기간 중 비조사 대상, 이게 이제 어떤 건이냐? 최초 청약 일로부터 6년간이 청구 이력이 없거나, 부활 시에는 최초 청구 일로부터 승한 시 직전 계약 기준, 뭐 이런 내용인데, 보통 이제 청약 일로부터 청구 이력이 없고 근본에 이제 청구했는 게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일 때, 그리고 누적으로 청구했는 게 100만 원일 때, 근본 청구 아니고
누적으로 청구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일 때, 요 부담보 관련해서입니다. 부담보 관련해서 청구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비조사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단 가입 이후 5년 이내에 재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어야 되고,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 환수를 한다는 그 녹취 등록 시에는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객하고 통화를 하겠죠. 통화를 해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진단이나 치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하겠죠. 있으면은 뭐 그냥 끝이야, 끝. 그냥 면책인 거고. 없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추후에 나중에 이제 조사를 나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5년 동안의 치료력이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험금 부담보로 인해서 받았던 부담보 부위에 대한 보험금을 환수를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거, 동의를, 그런 걸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를 안 하고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데 뭐 계속 같은 내용이 나올 거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슈 및 개선 방안. 상기 비조사 기준은 운영을 유지, 일부 다의적으로 해석 가능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완을 하는데, 자, 전제 조건이 동기준은 부담보 조사와 관련한 업무 처리 기준으로 부담보 무관 상병안 청구 시의 조사 여부는 자체판. 그럼 부담보 무관한 상병을 뭐 청구했을 거는 당연히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부담보랑 관련이 있는 상병을 청구했을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위에 있는 이 V 표시된 체크 표시 중 하나에 해당되면은 조사 제외 가능 대상 엔드 조건이 아니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부합하면은 그 조사 제외를 할 수가 있다. 이럽니다. 가령 들어서 6년간의 청구 이력이 없었다. 6년간에, 그러니까 모든 질병입니다. 이거는 6년간의 이게 청구 이력이 없다는 이 처음에 항목은 부담보 부위 항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항목. 이 사람이 가입하고 6년 동안 아무것도 청구를 안 했어. 가입하고 6년 동안 아무것도, 그러니까 상해 사고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질병 청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상해 사고를 제외하고 질병 청구로 이 사람은 모든 질병 청구가 없었고 6년 후 최초로 그 부담보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했을 때는 일단은 그 비조사로 그냥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항은 어떤 거냐면은 2항에서 나오는 근버 청구권 10만 원, 그리고 누적 청구권 100만 원. 이거는 2억에는 10만 원, 100만 원의 금액은 부담보 관련 청구를 했을 경우에, 부담보 청구를 했을 경우에 그 부담보 관련 청구권 금액 기준입니다. 부담보 청구권 관련 기준. 그리고 네모 별표 당구장 표시, 이거는 1항이든 2항이든 무조건 비조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수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1항에 해당이 돼도 할 수가 있고 2항에 해당이 돼도 그냥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별표 표시, 당구장 표시만큼은 1항이든 2항이든 요거 행위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행위는 가입 후 5년 이내에 재진단 치료 사실이 없고 이유만 있으면은 환수한다는 걸 롭치 등록을 했을 경우에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년간 아예 뒤에 아마 있을 건데 잠깐만. 뒤에 보면은 부담보 비조사 대상 기준 정리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원칙은 5년이 지나서 부담보 관련 질환을 청구를 했을 때입니다. 부담보 관련 청구를 했을 때. 자, 기본 원칙은 조사를 해야 돼요. 기본 원칙은 5년이 지나서 정기간 부담보에 관해서 질환을 청구했을 때 기본 원칙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외사항이 이제 앞에 말했다시피 6년간 청구 이력이 일체 없다. 6년간의 상해를 제외하고 뭐 질병에 관해서 일체 청구가 없으면은 조사 안 하고 지급을 하되, 그 뭐 지급하는 그런 뭐 녹취라든지 그런 건 해야 되고, 이후 부담보 청구권 조사 여부는 손해사정 원칙에 따라서 자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청구된 거는 6년간 청구 이력이 없고
최초 청구했을 경우에는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계속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자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조사를 이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자, 청구 이력이 있더라도 근본에 부담보 청구했는 금액이 10만 원 이하야. 10만 원 이하. 만약에 뭐 하루 그냥 통원했어. 눈이 부담보인데 눈이 그냥 좀 아파서 뭐 통원 뭐 하루 해서 하면 10만 원 이하 나오는 경우도 많죠. 1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 비조사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할 수가 있고, 이후 금액 기준 초과 청구권의 발생 시에는 현장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사 결과 부담보 효력 지속 시에는 기지급을 환수하고 뭐 이런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고. 그래서 만약에 눈으로 해서 청구를 해서 근본에 4만 원 정도가 나왔어. 추산해서 이제 4만 원 정도가 나왔으면 5년 4만 원 정도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비조사하고 지급이 가능하겠죠. 4만 원 정도 나왔으면 10만 원 이하권이니까. 그 다음에 또 추가가 이제 들어와. 추가 들어왔는데 근본에도 또 4만 원이다. 그러면은 또 지급을 할 수가 있죠. 근본 청구권이 10만 원이고 누적 100만 원 이하니까. 그리고 4만 원 해서 지급하고 또 4만 원 해서 지급했다. 근데 또 세 번째 추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12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저는 나가야겠죠. 10만 원이 넘으니까 청구 금액이. 그러니까 누적 100만 원이라는 거는 10만 원 이하권으로 한 2만 원씩, 2만 원씩, 2만 원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사 안 하고 지급을 왜 계속 이제 10만 원 이하면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누적으로 100만 원 되면은 그때는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사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잘 없고, 보통 이제 나오면 하다가 한번 이제 10만 원 이상이 청구가 됐다 그러면은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해서 그 여부 5년 동안 치료 여부를 조사를 나가면 되고, 이제 10만 원 이하만에 청구가 된다면은 10만 원 이하고 누적 100만 원 이하 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외 사항으로 해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거는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해요. 중요하고 자주 부담복권이 워낙 청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조사 하긴 뭐 여러분들을 자체 판단하기보다는 아마 팀장님하고 이런 건 있으면 상의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뭐 기본 지식이 있고 이렇게 상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팀장님들이 보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조사 없이 그냥 줘도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예요.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실 거니까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뭐 정리 2를 보면은, 자, 뭐 5년 부담보 관련 청구를 했는데 5년 이내면은 5년 이내 청구했으면 당연히 면책이죠. 5년 이내면은 뭐 이거는 뭐 할 것도 없이 청구 이력이 있든 없든 뭐 5년 이내 청구권은 무조건 면책입니다. 5년 이내 청구가 됐다는 거는 5년 이내 치료력도 발생하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 이제 부담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5년 이내는, 그리고 5에서 6년 이내에는 이제 청구건당 10만 원, 청구 이력이 있으면은 뭐 5년, 6년이나 6년 이후나 똑같죠? 가능한데, 그 이제 청구 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6년 이후에는 비조사로 지급 가능하고, 청구 이력이 있으면은 자동 똑같이 5, 6년이면은 청구 건당 누적 100만 원 이하 비조사 지급 가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담보 무관 청구권 관련해서는 뭐 이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부담 자체 조사 판단하면 되는 거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 부담보를 청구를 안 했는데 자기 이제 5년 동안 부담보는 있는지는 알아. 자기가 부담보를 근본에 청구를 안 해. 만약 눈이 부담보인데 팔로 청구를 했는데 이제 5년은 지났는데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조사 나와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고객도 간혹 있어요.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있으면. 그게 이제 요건 것 같아. 부담보 무관 청구할 때 자체 조사 판단을 하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근데 좀 내랑 상관이 없는데 좀 조사 나가기 좀 그렇잖아. 나는 파일인데 눈을
부담보 나가기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객을 잘 설득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뭐 나갈 수 없고 나중에 눈으로 혹시나 청구하시면은 그때 그 담당자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때리 죽여도 나가달라 하면 죽어도 이건 나가달라 하면 뭐 나가야죠. 어쩔 수 없죠. 나가서 확인을 해서 뭐 하는 건데 본인 일이 좀 많아지지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내랑 상관이 없는 걸 해야 되는 혹시나 또 있어 5년 내 치료력이 있으면 또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뭐 또 있으면 없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좀 부가적인 일을 해야 되니 뭐 거기 계속 뭐 진상을 해서 꼭뭐 나오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겠죠. 뭐 나가겠지만 뭐 웬만하면 이거는 저희로서 좀 지금 청구권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그 추후에 뭐 눈으로 관련 청구하시면 그때 담당자랑 얘기하셔가지고 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잘 먹히면 좋은데 뭐 안 먹히면은 그래서 이 자체 조사 판단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런 경우도 한 번씩 있긴 있어. 생판 없는 거 아니고 한 번씩 있는데 그렇게 잘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영 안 되면 뭐 나가야겠죠. 자, 다음 420조 난소의 경계성 종량 보상 기준. 이게 난소 경계성 종량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침이 작년, 재작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일부 좀 악성으로 뭐 이렇게 간주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자, 이건 뭐 어려운 말은 다 하고, 보상 기준을 보면은, 난소의 뭐 경계성, 악성, 점액성, 뭐 이런 거 청구를 하는 건이 있어요. 이런 청구가 있는데, 이게 진단 시기에 따라서 뭐 KCD로 판단하되 뭐 진단 그래서 KCD별 적정 진단 코드에 따라 진단 적정성을 판단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보상 기준을 보면은 근데 이게 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은 부분인데 자, 그 뒤에 쪽 300, 421쪽을 보면은 8차 개정에 따라 난소의 성인용 과린마 세포 종양의 진단 코드 및 악성 여부 판단을 변경을 해서 진단 시기에 따른 보상 기준을 수립을 했는데 진단 시기 21년 1월 이후 8차로 바뀌었어요. 21년 1월 이후에 이런 형태학적 분류로 봤을 때는 C56이 적정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D39.1이 C56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D39.1에서 이렇게 진단이긴 하지만 2021년 1월 이후에 만약에 개정 직후에 된 거라면은 그 C56으로 D39.1로 진단이 되더라도 C56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뭐 이런 건 있으면 우리가 뭐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 심사를 올리셔가지고 이게 C56이면 암이잖아요. 암으로 진단이 가능한지를 그런 거를 좀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의료심사를 올려서 이런 걸로 이제 이 39인데 암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의료심사를 올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 지침대로 C56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심사를 올려서 맞다면 그 지급을 해야 돼요. 암으로 D39.1 코드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진단을 그렇게 암 진단비를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보도 8차 그때 2020년 7월에 뭐 개정된 그런 뭐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모르셔도 되고 이런 건이 D39.1이 오면은 암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판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2021년 1월 이후입니다. 1월 이후 병원 갔던 건입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병원 갔던 건에 한해서 D39.1이면 암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의료 심사를 한번 올려보셔가지고 합당하면은 암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27쪽 한방 첩약 시범 사업 관련 보상 기준. 첩약이 의료보험 처리되는 식인 게 있어요. 우리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가 보상 안 되잖아요.
그죠? 비급여가 보상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방 처벌 시범 사업 뭐 이렇게 하면서 급여 본인 부담금으로 이렇게 비급여가 아니고 처약 같은 경우가 급여 본인 부담금으로 이렇게 영수증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인데 뭐 이런 거에 뭐 한방 첩약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뭐 대상 병 안면 상대 질환입니다. 이게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월경통 뭐 이런 질병이 있을 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보면은 진료일 기준 연간 10일 급여 본인 부담금의 50% 청구, 연간 10일 이상 처방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 그러니까 10일 동안은 아예 의료보험 처리가 되고 10일이 또 지나면은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가 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급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료 그 첩약이라고 할 첩약이 그거죠. 뭐 보신 그 한약 같은 한약 한약을 첩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게 해당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게 청구가 된다면은 지급 대상 의료비 자 첩약에 대한 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은 부책입니다. 부책이고 비급여 처약 금액은 면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방에 대한 급여 본인 이게 조금 헷갈리고요. 저거는 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처약은 면책 이렇게 돼 있는데 급여 본인 부담금하고 전액 본인 부담액은 부책이에요. 부책. 이거는 부책. 비급여 전액 처약 금액은 면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그 위에 첩약인데 의료보험 처리가 됐지 이렇게 영수증을 보시면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 이런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뭐 뇌질환, 혈관 질환, 후유증, 월경통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첩약이 그 급여 처리가 됐다면은 보상을 하시면 돼요. 의료 그 실손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아닌 급여이기 때문에 보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429쪽에 보면은 4세대 개정 관련 보상 공시대 4세대 이거는 다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뭐 4세대 관련해서 그때 이제 4세대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걸 이제 현행 뭐 변경해서 3세대와 4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뭐 이거는 다 앞에서 우리가 담보를 하면서 다 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4세대, 4세대의 그냥 지급 비율을 다시 뭐 나타낸 거예요. 435쪽에 있는 거 이것도 혹시 배웠었나요? 이거 3세대에서는 면책이었는데 4세대에서는 보상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혹시 배웠었어요? 아, 배웠으면 됐지. 안 했으면은 버린데 이것도 배웠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447쪽. 거의 다 됐다,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음, 447쪽. 척추 고주파 열치료술 보상 기준 안내. 이게 척추 고주파 열치료술이라 그래가지고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예전에는 이제 뭐 보상이 안 됐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척추 고주파 열치료술은 추간판 내에 바늘을 삽입을 해가지고 열 에너지로 이제 뭐 열 추간판에 손상된 뭐 섬유율을 가열함으로써 해당 부위가 응고되고 이로 인해 통증을 유도하는 시술로 수액을 태워 없애는 것보다 수액 수축과 섬유름 강화가 주 목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보상을 안 해줬어요. 이건 수술에 정의에 해당돼. 그냥 바늘 꼽아가지고 뭐 열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냥 시술에 단순히 시술이고 이거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수술로 보상 안 했는데 뭐 밑에 보면은 주로 비교 대상이 되는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은 전극을 갑상선 결절내로 삽입하여 고주파 전류를 통하게 한 후 갑상선 결절 조직을 전기로 소작해서 태워서 없애는 방법으로 이것과는 조금 목적과 측면을 다소 상이하고 현재 당사는 시술에 대해서는 절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 수술비 담보 면책 중이나 척추 부위에 다발하는 시술로 관련 분쟁이 다발해. 그러니까 뭐 다발 그러니까 보상을 안 하니까 이제 분쟁이 많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당사로 지침 변경을 요구를 했어요. 이 분쟁이 하도 좀 많다 보니까 이걸 그래서 금감원 분쟁조정국에서 척추 고주파 열치료술에 대한 민원이 이제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지급 권고를 하고 동일 민원 발생 시에는 분조일을 즉시 상정 통보해서 지급 기준 수정 결과 해신 요구, 그러니까 분조이상의 척추신경 성형술이나 배나실 같은 것도 수술로 인정하는데 왜 이거는 수술로 안 보느냐? 금감원에서는 이것도 수술로 봐라. 뭐 이렇게 해서 업무 기준을 새롭게 해서 지침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2022년 1월 달에 만드는 지침인데 그래서 이제 MD 사의 의견을 회사에 있는 의사 이제 사의의 의견을 받아 보니 의학적으로는 신경 성형술도 솔직히 수술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도 시술을 구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판례에 의해 판단되는 경향이 있고 척추 고주파 열치술 같은 경우에 절단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조작이 좀 해당이 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도 고주파 열치료술이 디스크 조직을 축소시키거나 섬유륜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면책 대상이나 돌출된 디스크 조직을 태워 없애는 시술에 해당한다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 뭐 이런 의견을 줘서 최종적으로 검토 결과는 약관상 수술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수술의 정의에 기재된 수술비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열치료술 같은 경우에 뭐야 이거 척추 고주파 열치료술을 보상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안 줬지만 지금은 이제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공지 후에 즉시 이제 하는 건데 예전에 면책권도 만약에 재청구를 했다면은 지급을 해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건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49쪽에 보면은 보험금 청구권자 선임 손해사정사 동의 기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우리가 할게 없어서 이거는 이제 본체에 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는 뭐 물어보면은 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우리랑 관련은 없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권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구체적 동의 기준을 마련, 실손 단독 청구권을 완화된 기준을 운영을 하는데 실손으로 이제 단독 청구권 여기 보면 기본 원칙을 보시면은 아래 유형이 하나여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준다.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데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권이라든지 당사가 위탁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대형 재해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에 있어서 국가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 선임에 협조하여야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우리 고객이 우리 이제 해서 이런 보험업법 감독 규정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해달라.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고비를 거부를 했었는데 이제 예외 사유가 있는 겁니다.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권이나 이거나 당사가 위택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대형 재해 혹은 이에 준하는 사고가 있어 국가에서 지정한 손해사정사 선임에 협조해야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그럼 동의를 해줘라. 근데 만약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팀장하고 상의해서 본체로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아직 당해본 적은 없어. 나도 그렇고 아직 그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당해본 적은 없는데 혹시나 뭐 물어볼 경우가 있으면은 팀장님하고 가서 상의를 하시고 그런 건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유형 외에는 선임사 요청을 받아도 우리가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위에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밑에서 쭉 거부 사유라든지 뭐 선임 뭐 절차가 있는데 또 이제 동의 가능한 유형의 처리 주체는 이제 뭐 화재 본체로 하기 때문에 요청 즉시에 화재 본체로 이관을 하시면 되고 뭐 메모 결제를 통해서 이관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해당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그런 내용 그런 선임 가능 건에 대해서 업무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이런 걸로 관해서 문의를 한 번씩 고객들이 할 경우는 있어요. 문의를 하면은 요런 건에 대해 세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뭐 일단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관련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잘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 교육은 좀 이게 좀 오늘 뭐 이거 작업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 좀 주소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혹시 뭐 지금까지 하면서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뭐 강북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뭐 지금 오늘 수업했던 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의 사항이나 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아마 내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 쳤다면은 나한테도 시험 문제를 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10문제 쳤어? 아침에? 그럼 네. 4-5개 대열치면 5개 이렇게 내라고 할 수도 있겠네. 네. 그치? 네. 뭐 내지? 봅시다. 뭐 내지? 팀장님, 네. 제가 아까 전에 못 들었어가지고 그 백내장에 네. 뭐가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 지급 처리 방법에서 음. 혹시 그거 제가 못 들어가지고 백리제 어떤 거를 어떤 부분을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급 처리 방법에서 뭐 통화할 때 뭐 면체 뭐 지급 있잖아요. 이번 일당 수수비 지급, 뭐 수수비 면체. 아, 그게 이거 392쪽 이거 얘기하나? 네네 맞아요. 뭐 달랐다고 했는데 아, 뭐 그건 아니고. 자, 통원 의료비 지급할 때는 자, 지급 처리 방법을 보면 통원으로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통원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일당을 이 면책입니다. 이번 일당을 줄 수가 없겠죠, 당연히. 통원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일당이 면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입원을 전제로 한 수술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원 수술비. 입원 수술비가 면책이라는 거죠. 입원 수술비가. 입원을 전제로 한 수술비, 입원 수술비가 면책이고 입원 일당이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입원으로 합병증이나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입원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입원 일당도 지급해야 되고 입원 수술비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제 실손을 가입을 안 했어. 이제 실손을 가입을 안 했는 건이기 때문에 얘가 뭐 입원인지 통원인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손을 가입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실손을 가입 안 하고 일당하고 수술비만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일당하고 수술비만 청구를 했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는 지금 일당하고 수술비만 청구했을 때 그냥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무조건 지급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아까 말해드렸던 이런 질병군 분류표를 봐서 합병증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봐서 우리가 만약에 의료비를 청구했을 때 입원으로 줘야 되는 거냐 통원으로 줘야 되는 걸 판단을 해서 만약에 통원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이나 합병증이나 뭐 이런 게 부작용이 미발생해서 통원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일당도 면책을 해야 돼요. 이번 일당도 면책하고 그 수술비를 통원 수술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대신에 입원 수술비가 아니고 통원 수술비로 그렇게 지급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이해가 감사합니다. 돼요? 네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필수 요청 서류 이거 다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 요청 서류는 다 제출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통원으로 만약에 지급을 할 것 같으면은 이런 서류 필요 없죠. 통원으로 지급을 할 것 같으면은 필요가 없는데 2번으로 만약에 주장을 한다고 합병증이 있다. 2번으로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런 서류를 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럴 경우에는 외부 심사를 나가야 됩니다. 외부 심사를. 외부 심사를 나가서 이런 서류들을 다 이제 심사자한테 보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고객한테 직접 이렇게 가서 받는 것보다는 외부 심사를 나가서 이런 서류들을 보완을 해서 이제 제3 의료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진짜 합병증이나 발생해서 입원으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통원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또 이거는 뭐 워낙 자주 청구되는 건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백내장에 대해서 또 문의사항 있으면 또 얘기하시면 돼요. 뭐 백내장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호르몬, 백내장, 뭐 아까 보습제 이런 건들은 자주 청구가 되는 건입니다. 이런 건들은 자주 접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 문의 있으면 바로바로 하세요. 호르몬 오늘 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호르몬, 백내장, 보습제 그리고 아까 그 부담보 비조사 그 대상 요거에 제일 중요한 나머지는 뭐 거의 잘 안 나오는 건이라서 뭐 이게 뭐 중요성에 이 요건의 중요도에 따지면 좀 떨어지는데 뭐 부담보 비조사 대상 기준하고 그리고 보습제하고 백내장하고 호르몬제 요거는 이제 자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프 이런 것도 뭐 자주는 안 들어오는데 한 번씩 이제 들어올 때마다 어차피 보셔야 돼요. 들어올 때마다 기준을 보셔야 되고 갑상선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이건 뭐 자주 들어온 게 아니고 한 번씩 들어오는 거라서 들어올 때마다 이 지침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약에 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주 청구가 되는 호르몬하고 백내장하고 또 이런 부담부하고 보습제 여기에 관련해서 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강조했던 거 그런 부분만 보시면은 보습제 같은 경우, 호르몬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검사 결과 무슨 검사 결과지냐, 뭐 최대치가 무슨 LH 최대치가 얼마 이상일 때 부책이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하고 또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음, 보상 안 되는 상병이 뭐냐, 뭐 여기 보면은 피부 건조증 안 된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내원당 몇 개 지급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 낼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낼 것 같고 백내장 관련해서는 백내장에 문제 낼 만한 게 뭐가 있지? 문제 낼 만한 건 없네. 중요하긴 한데 백내장은 제가 좀 생각해보고 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뭘 낼지를 지금 모르겠다. 보고 해서 한 5개 정도 내라 하면 그 정도 낼 것 같고 물론 부장님이 알아서 내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번에 난 그 비례 문제 중에도 너는 안 친다고 했는데 왜 시험 친 적 있었잖아요. 그런 그 부장님이 알아서 그냥 내셨대. 그건 난 몰랐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내보고 내라 할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이거 다른 건데, 예, 그 책에 보상 기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잖아요. 예. 전산에서 따로 이런 거 없어요, 아예? 정리, 전산에서 뭐, 네, 뭐 컴퓨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 따로.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장보고 위키라고 혹시 아,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네. 아, 장보고 위키라고 들어본 적 없어? 네. 한번 보여줄까? 잠깐만요. 아, 컴퓨터를 안 켰네, 내가. 잠깐만. 아, 이런 게 다 있죠, 전산에. 아, 전산에 다 있어요. 오, 전- 다행이다. 응. 전산에서 검색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화면을 좀 공유를 할 수, 아, 잠깐, 무선 연결을 해서 잠시만, 무선 연결. 안 되지. 자, 포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뜨죠? 장보고 위키가 여기 어디 있는지, 여기, 장보고 위키. 저는 이제 북마크에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다 북마크에 이렇게, 그러니까 즐겨찾기처럼, 이런 걸 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해서 이제 장보고 위키 이런 게 있는데, 장보고 위키를 처음 가면 여기 찾아야 되시는데, 장보고를 한번 쳐볼게요. 음, 장보 치니까 장보고 위키 이렇게 뜨죠.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면. 자, 뭐, 백내장 검색해볼게요. 백내장. 한 번씩, 여기 이 컴퓨터로는 안 되네요. 아, 진짜요? 어쨌든 저기서 확인할 수 네. 있다는 네, 거네. 그렇죠. 근데, 다시 볼게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왜 그런지 나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지금은 또 되잖아. 다시 하면 되더라고. 그래, 그럴 때 있어. 백내장 치면은, 뭐, 백내장 4차 기준안, 5차 기준안,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쭉 나와가지고, 이런 이제 기준안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책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첨부 파일 하면은, 뭐, 그런 매뉴얼, 이제 판결문이라든지, 음. 이게 다 있어요. 여기 보면, 백내장 하면 뭐, 백내장 관련해서 쭉 이렇게 있고, 뭐, 다른 거 뭐, 호르몬 치면은, 호르몬제 뭐 지급 기준안, 뭐 재판단시 지급 기준안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산에 보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서 여기 여기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뭐 책을 볼 필요는 없고 보면 다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없으면은